여러분, 전 세계가 K-팝이랑 K-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 동안에요. 한국에선 또 하나의 엄청난 글로벌 현상이 정말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K-메디컬인데요. 아니 어떻게 서울의 한 특정 지역이 전 세계 환자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의료 허브가 됐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강남이 어떻게 의료의 중심지가 됐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팬데믹이라는 진짜 큰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 의료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를 넘어서 어떻게 K컬처와 손잡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서울 강남에 대한 건데요. 우리한테 강남하면 뭐 쇼핑, 맛집, 화려한 밤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힘을 가진 글로벌 의료 허브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K-팝이랑 암 치료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정말 뜬금없는 조합처럼 들리시죠? 근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둘 사이에 한국 의료관광 성공의 비밀을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 오늘 이야기 끝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 중에 딱 4%만 강남에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는 4명 중 1명이, 그러니까 무려 25%가 강남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많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쏠림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태계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서 나와서 딱 몇 걸음만 걸으면 5성급 호텔이 있고 바로 옆에는 명품 쇼핑몰이 있는 거죠. 치료는 물론이고 숙박, 쇼핑, 엔터테인먼트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잘 나가던 의료관광 산업에도 정말 상상도 못한 거대한 벽이 나타납니다. 네, 바로 전 세계를 멈춰 세운 팬데믹이었죠.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내고 또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있는지 그 끈질긴 생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입니다. 2019년에 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 환자로 북적였는데 불과 1, 2년 만에 거의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환자 수가 거의 80%가 줄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거의 증발해버렸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단순히 환자 수가 줄어든 것보다 더 뼈아픈 손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잃었다는 거죠. 외국인 환자랑 의사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던 전문 통역사나 코디네이터 분들 있잖아요. 이런 핵심 인력들이 일이 없으니까 다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멀쩡한 병원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서 실제로 일을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면서 한국 병원을 찾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딱 한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고정관념을 제가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 의료 관광하면 혹시 성형수술, 피부과 뭐 이런 것만 생각나지 않으세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다양하죠? 중국이나 동남아에선 물론 미용 시술을 받으러 많이 오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종합 건강검진에 관심이 많고요.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는 암 치료 같은 정말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각 나라의 필요에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글로벌 맞춤형 클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확실한 이유, 바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대 주요 암의 5년 생존율이요. 세계 최고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더 높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싸니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료받아야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 거의 200개 나라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의료 관광에는 이런 뛰어난 의료기술 말고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비밀병기일지도 몰라요.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힘입니다. 바로 이 말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때 집에서 넷플릭스로 K드라마 엄청 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도 궁금해지고 한국 패션도 좋아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몸이 좀 안 좋은데? 이왕 치료받을 거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오던 그 한국에 가서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문화가 의료의 문턱을 확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상품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치료 상품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경험 패키지에 가깝습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K-팝 스타가 갔던 맛집에 가고 저녁에는 쇼핑을 하는 시기죠. 그러니까 치료는 기본 옵션이고 여기에 K-팝, 쇼핑, 맛집 투어 같은 매력적인 선택 옵션들을 쫙 붙여서 파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물론 훌륭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불편한 점들을 싹 없애서 외국인 환자들이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몸만 와도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국가가 직접 이 병원은 믿을만합니다 하고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둘째는 편리함. 골치 아픈 비자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원스톱 서비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상담, 예약 다 해주고 돌아간 후까지 케어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환자는 그냥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바로 이 1대4라는 숫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환자가 병원비로 100만 원을 쓰면 같이 온 가족이나 보호자가 쇼핑하고 호텔에서 자고 맛있는 거 사 먹는데 400만 원을 더 쓴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병원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변 상권부터 시작해서 나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진짜 황금알을 넣는 거위 같은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아픈 몸을 치료하러 떠난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문화체험이 되고 또 휴가의 목적이 멋진 풍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점검하는 게 되는 세상.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단순히 구경하는 걸 넘어서 더 건강하고 더 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